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흥. 네, 저희가 중흥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흥이 앞으로 입주하는 애들의 모든 표준이 될 거예요. 그렇죠. 특히 대출. 네,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음, 은행들이 돈을 꿔줄 때가 너무 많으니까 대출 안 해주려고 그랬죠. 네, 근데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네, 왜냐하면 아파트 거래량이 IMF 때보다도 더 없대. 네, 자, 그럼 대출을 해줄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DSR까지. 음,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더 이상 해줄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집단 대출 음, 얘를 아주 유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 그렇죠. 집단 대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중흥의 집단 대출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DSR부터 봐야 됩니다. 네, 자, 우선 보시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을 22년 1월로 앞당겨 주기라고 했죠. 근데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21년 6월 30일까지 모집 공고되고 계약금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DSR 적용이 안 해요. 네, 이걸 예외라고 하죠. 왜? 기대 이익이 있었는데 이 기대 이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옥정에서 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모집 공고된 애들은 원 분양자는 DSR 적용이 없는 것이고 이 뒤로 한 사람들부터는 DSR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중흥도 원래 분양받은 사람은 DSR 적용이 없는 거고 전매한 경우에는 DSR 적용이 있는 거예요. 네, 대출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중흥 지금 은행들이 보내준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매하신 고객은, 어머나. 전매하신 고객은 전매 날짜에 따라, 여기서 보면 전매 날짜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네, 날짜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지므로 별도로 문의를 해라 라고 돼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굉장히 유하게, 즉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왜? 대출을 해줄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대출 해줄 곳이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DSR 적용이 안 되는 집단 대출, 노다지 상품이죠, 지금. 그래서 은행이 스스로 금기를 깼어요. 네, 어떤 금기를 깼냐?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 감정가가 84형 A 같은 경우에는 기준층이 6억 9천이 나왔죠. 그런데 4억 8,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대요. 얘가 분양가가 3억 중반이었거든. 분양가 이상으로 안 해주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어요. 네, 근데 이 스스로 금기를 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더 부과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조건이 붙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직접 한번 은행에 문의를 보시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던 분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은행이 지금 대박 1차 때까지 그랬죠. 우리는 분양가 이상으로는 안 합니다. 네, 그랬는데 말이 바뀌었죠. 네, 분양가 이상도 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은행이 급한 거지. 네, 올해 실적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대출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21년 6월 전까지 모집 공고된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들 집단 대출은 다 적용이 된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네, 얘가 늘어날 수 있는 유인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 주택이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유인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절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간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은행들이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자, 이것도 이제
6월 이후에 되는 것들은 그때부터는 또 달라져요. 그쵸.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아무리 감정가를 높게 잡아서 많이 해주려고 그래도 이때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총 부채 상환액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21년 6월까지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걸 보시면 되고 대방이 유림, 더원, 회천, 대방 줄줄이 모이게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다 이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출은 그때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흥이 표본이 될 거예요. 자금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또 한번 볼게요. 무주택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청약시 처분 조건 고객 여기 또 달라.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다주택자가 참 재밌어. 여기 보면 중도금 범위 내라고만 요것만 써 있어요. 요거는. 자, 한 군데는 감정가가 나왔고 두 번째 나온 거는 6억 9천이 나왔어요. 네. 은행마다 감정가는 다 다릅니다. 조금씩 네. 상이해요. 근데 거의 요 기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7, 6형 무주택자는 2층 이상 4억까지 네. 많이 나오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자, 84 4억 6,300까지 네. 분양가보다 1억 이상 더 나오는데 그렇죠. 정말 놀라운 태세 전환이죠. 네. 은행의 태세가 완전히 전환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DSR 규제가 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모집 공고되고 계약금 입금 확인이 된 상태는 DSR 예외에 들어가요. 네.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모집 공고한 사람들한테는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왕창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네. 노다지죠. 이 이후부터는 은행이 아무리 감정가를 높여도 차주의 DSR이 걸리면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주택 거래는 IMF 때보다 더 못해요. 돈을 왕창 꿔줄 곳이 필요한데 그 왕창 꿔줄 수 있는 가장 용이하고 쉬운 곳이 집단 대출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중흥이 이 뒤에 입주하는 모든 단지들의 대출의 기본이 된다. 네. 그런데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해줄 곳이 없다 보니 자신들의 원래 설정했던 거 분양가 이상으로는 못 해준다 네. 라고 하는 것도 금기를 다 깼다.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도 금기를 거의 깼다. 그래서 중흥에서는 집단 대출을 해주겠다고 들어온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 양주축약 같은 경우에도 집단 대출을 한다고 크게 프랜카드를 붙였습니다. 즉 대출을 전혀 해줄 곳이 없고요. 내년부터 DSR 적용을 시작하는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더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거래는 크게 살아날 동기가 없습니다. 유인책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올해 회천대방, 유림 뭐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흥을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중흥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중흥이 대출부터 전세, 매매까지 첫 번째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예요. 그리고 대출에서는 어찌 됐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매전 36개월도 처음이에요. 은행이 태세를 완전히 전환했어요. 네. 예전에는 안 꿔줘요, 아유 못 해줘요, 됐어요, 다른 은행 가세요. 그러다가 이리 오세요, 더 해줄게요. 분양가에 아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죠. 태세 전환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방 투 분들 네. 대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꿔줄 곳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